더블캐스트 고저스 라디오 원에 안녕하세요. 읽어주는 블로그. 오늘은 백금발 탈색 착각금지라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포스팅한 내용이고요. 제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하얀색에 속았다. 이것이 바로 탈색 신기루. 샴푸 노란색에 깜짝 놀람. 백금발 탈색 몇 번. 이런 식으로 제목을 지었는데요. 백금발 아주 밝게 탈색을 할 때 내 생각엔 탈색이 어느 정도 됐다 싶어서 샴푸를 했더니 모발이 노랗게 그대로 페어멜라닌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 그 상황을 바로 제가 탈색 신기루라고 한 거고요. 내용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금발 탈색 신기루, 그게 무슨 말이야? 탈색의 신기루랑 무슨 연관이지? 제 미용지인과 통화하며 나눈 멘토링 중 지인이 제게 한 말입니다. 신기루의 뜻은 눈앞에 있는 듯 보이면서 실제로는 없기 때문에 획득하기 불가능한 목표 혹은 실존하지 않은 환상을 이루기 위해 방황하다가 파멸하는 경우를 두고 신기루를 쫓는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한다. 나무 위키에서 출처한 거고요. 내용이 좀 과하죠. 자, 여기 신기루 아시죠? 눈앞에 오아시스가 있어서 이제 물을 마실 수 있겠구나 하고 향해 가는데 알고 보니 아무것도 없는 그냥 모래였어요. 예,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정도 어느 정도 이제 다 됐겠다, 목표를 이뤘겠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목표의 반도 못 온 그런 상황일 때 난감하죠. 탈색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왼쪽 이미지는 탈색약 시술 중이고 오른쪽은 탈색약 샴푸 후입니다. 자, 같은 모발인데 샴푸를 하기 전 탈색약을 바르고 나서 한참 방치를 했는데 모발을 보니까 모발색이 아이보리색처럼 이제 거의 백금발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제 됐구나, 샴푸 해야지 했더니 샴푸를 했더니 노랗게 다시 멜라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경우 다 탈색을 해보신 디자이너분들 다 아마 경험이 있으실 건데요. 뭐 고객님들도 이런 경우가 있겠죠. 탈색 잘 됐다 해서 샴푸를 했는데 그냥 바로 다시 노랗게 변한 경우. 연결하자면 탈색할 때 백금발로 다 탈색된 듯해서 샴푸를 했는데 막상 샴푸해보니 노랭이로 보이는 현상을 재미있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들이 이제 그런 내용이죠. 아마 지인이 그때 통화를 하면서 샴푸를 했는데 다시 노랗게 됐어 라는 내용을 했을 때 제가 그거 탈색 신기루야 라고 했더니 탈색 신기루? 그게 탈색하고 무슨 연관이야? 라는 식으로 이제 물어봤던 거를 제가 재미있게 표현한 겁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헤어 컬러를 잘하는 헤어 디자이너나 경력이 적은 헤어 디자이너 모두 겪었거나 겪고 있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물론 저도 가끔씩은 탈색 신기루에 속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계속 한번 읽으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모든 디자이너가 잘 알고 있습니다. 탈색은 2번 이상 했을 때 파스텔, 비비드한 염색 차트와 90% 똑같은 색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이죠. 그러니까 탈색을 2번 이상 해야 그나마 우리 염색약의 원색에 가깝게 표현이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물론 고객님들도 이제는 다 잘 아는 시술입니다. 탈색 신기루 현상은 탈색약을 도포한 상태에서 눈에 보여지는 색입니다. 탈색약을 도포한 상태에서 눈에 보여지는 모발색이라는 거죠. 모발색은 정말 아이보리색으로 탈색이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샴푸를 했더니 노랗게 보이죠. 샴푸를 해보면 멜라닌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모발은 실제로 15에서 16레벨의 노란 페어 멜라닌이 잔류하는 색상인데 약이 발라져 있을 때는 18레벨 이상의 백금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파운데이션이나 선크림 효과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화장을 했을 때 우리 피부가 좀 밝아지죠. 또는 비비크림이나 선크림을 발랐을 때 좀 더 피부가 밝아져 보이죠. 바로 그런 효과예요. 탈색 파우더는 색이 어떻든 결국 하얗게 변해버립니다.
파우더색을 만들어주는 염료는 화학 반응으로 인해 모발에 흡착하거나 표백되어 하얗게 변하는데, 이때 하얀색이 바로 신기루 현상입니다. 탈색약이 하얗게 바뀌면서 모발이 그 약 속에 있는 이 모발이 더 밝게 보이는 거예요. 자, 요 이미지 보시면 AI로 이제 이미지를 출력을 한 건데요. 이 노란 모발에 흰 탈색약이 덮여 있으니 이 속에 있는 모발은 더 하얗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겉은 화이트, 속은 옐로우. 이래서 시각적으로 백금발로 보이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다 잘합니다. 물론 헤어 컬러 시술을 좋아하는 헤어 디자이너 쌤들도 다 잘합니다. 하지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력이 안 좋아서요? 아닙니다. 신기루란 우리의 기술과 시력과는 무관합니다. 속는 이유는 바로 미용실 현장 상황입니다. 탈색을 최소화하면서 손상도 최소화하고 시간까지 아껴야 하니 당연히 탈색 시술 시간을 최대한 세이브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탈색 신기루에 넘어가게 됩니다. 저도 시간이 부족하거나 이 고객님이 끝나는 시간 후에 예약이 있는 상태, 이럴 때 시간은 부족한데 탈색은 더디고 있고, 이럴 때 참 난감하죠.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때 좀 속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좀 됐겠다 싶었는데 샴푸를 하니까 노랗게 되는데 시간은 없고, 그래서 부랴부랴 고객님께 상황을 설명하고 시간을 좀 더 세이브 할 수 있으면, 또는 시간을 벌면 너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참 그때 원치 않은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목마른 자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보게 되는 것처럼 백금발 탈색이 간절한 경우 착시 현상이 더 잘 느껴지니까요. 정말로 탈색 이거 좀 빨리 최대한 톤업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멜라닌이 어느 정도 탈색 표백이 되었겠지? 라고 해서 물티슈로도 한 가닥 두 가닥을 좀 닦아봐서 빛에 비춰보면 하얗습니다. 이제 좀 됐겠다. 이분은 모발이 얇기 때문에 또 멜라닌 자체도 얇고 피부도 밝은 분이기 때문에 금방 탈색이 된 것 같아. 그래서 샴푸를 해보면 또다시 노랗게 되는 거죠. 이러한 착시 탈색 신기루 현상을 이겨내시는 분들, 진짜 마인드 컨트롤 잘 하시는 분들이 확실합니다. 진정한 고수는 실력은 기본이고 모든 부분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노련함이 필요합니다. 내 마인드 컨트롤은 기본이고 상대방도 잘 컨트롤 해줘야 하며, 남들이 하기 번거로워하는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하는 헤어 디자이너가 진정한 고수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하기 번거로워하는 작은 부분, 만약에 샴푸를 하기 전에 PPT를 뿌려준다든지, 그리고 샴푸를 할 때 버퍼를 함께 사용을 한다든지, 또는 약을 폴리펩타이드 PPT를 도포하기 전에 모발에 묻어있는 약을 빗으로 일일이 꼼꼼하게 닦아낸다든가, 이런 미세한 시술까지 꼼꼼하게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고수란 뜻이에요. 남들이 귀찮아서 넘어가는 것도 다 꼼꼼히 챙기는 거죠. 굉장히 힘든 것이지만 아마 염색을, 헤어 컬러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부분까지 다 하실 거예요. 영상이나 이런 쇼츠에는 그분들이 편집을 할 수밖에 없지만 아마 제가 예상하되 작은 부분 다 챙겨서 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정말 잘하시는 분들. 하지만 오래 걸리는 시술 중 특히 탈색과 특수머리는 내 피곤한 것만 컨트롤하는 것이 아닌 시술받는 고객의 피곤함과 까다로움을 모두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죠. 예컨대 백금발 탈색을 하고 싶어하는 고객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이 고객님이 희망사항이 있어요. 탈색이 처음인데 탈색 많이 하고 싶진 않아요. 손상되는 게 걱정이고요. 몇 시에 약속이 있는데 그때까지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SNS에 사진하고 똑같이 해주세요. 그런데 너무 튀는 것도 싫어요. 근데 클리닉을 꼭 추가해야 되나요? 이런 주문들 한 번씩 들어보셨죠? 저는 지금도 이 주문을 듣고 있습니다. 고객님들의 궁금증과 걱정거리를 충분한 지식과 경험으로 안심을 시켜드려야 하며, 고객의 성향을 파악해 손상부터 결과물에 대한 과정과 마무리를 잘 달래드리고 설명해 드려야 합니다. 거기에 고객님의 일정까지 고려하면
처음 하는 탈색인 만큼 그 과정과 손상에 따른 케어 방법까지 다 알려드려야 돼요. 이 정도까지 해드려야 고객이 만족을 하지, 안 그러면 다 셀프로 집에서 상하든 말든 다 집에서 탈색을 하겠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잘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미용실에 왔다는 건 우리 전문가의 또 케어 받고 싶어서 오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힘들어도 다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탈색이 잘 된 듯해도 샴푸를 하면 노랗게 보이게 됩니다. 탈색을 아무리 잘한 듯해도 실제로 샴푸를 하면은 노랗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보리색이 아니라 아이보리색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체로 염색을 한 이력이 있는 분들은 쉽게 이 노란색이 없어지지 않아요. 염료가 누적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백금발로 탈색할 때 약에 발려진 모발은 백발로 느껴져야 백금발이 될 수 있다. 백금발 및 베이지 염색을 하려면 최소 탈색 2-3번은 해야 되므로 끈기를 갖고 샴푸 후에도 노란 멜라닌이 보인다면 반복 탈색을 하셔야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탈색약이 발려있을 때 백금발로 보인다면 샴푸하면 노랗게 보입니다. 백금발처럼 보이지만 샴푸를 하면 노랗게 보이고요. 탈색약이 발려있을 때 백발로 보인다면 샴푸하면 백금발로 보입니다. 그래서 약이 발려져 있을 때보다 샴푸를 하면 노란색이 눈에 더 띄는데 약이 발려져 있을 때 백발처럼 이제 너무 하얗게 됐다 싶을 정도가 되면 그때 샴푸를 하면 백금발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헷갈리지 마시길. 여기 보시면 이제 추신 PS 헷갈리지 마시길.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면 탈색 없이 탈색 한 번만 하고 백금발 베이지 이런 영상들이 가끔 있어요. 물론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을 겁니다. 가능한 경우에 사람도 있고 타고난 다른 멜라닌을 가진 경우에 사람도 있으니까요. 탈색 한 번이라고 하지만 약을 닦아내고 다시 덧방하고 도포해서 오랜 시간을 방치하는 기술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탈색 2-3번이라고 해도 됩니다. 또는 뿌리 탈색만 해서 백금발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이미 기존의 기탈모에는 탈색이 되어 있는 모발이에요. 그래서 뿌리 탈색만 잘 맞춰도 정말 예쁜 백금발이 될 수 있는 거죠. 뿌리 탈색은 전체 탈색하는 것보다는 빨리 멜라닌이 표백이 되거든요. 이런 영상들은 고객님들도 자주 접하게 되는데 샵에 방문해서 탈색을 한 번만 주문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문 전에 네이버 톡톡이라든가 전화로 탈색 한 번 하면 백금발이 될 수 있냐라고 여쭤보는 분들도 있고, 베이지색을 할 건데 탈색 한 번만 하고 싶다, 손상이 되기 싫어서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영상들이 굉장히 파급력이 있거든요. 특히 염색 컬러를 엄청 잘하는 인플루언서, 파워 유튜버 분들의 영상에 가끔 이렇게 뿌리 탈색만 해서 백금발 만들었다, 탈색 한 번만 해서 베이지색이 됐다더라,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고객님들의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고객님들은 그거를 믿고 오세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황색계 멜라닌을 가진 백인이 아닙니다. 간혹 혼혈분이나 황색계 멜라닌을 가진 분들이 계시지만 그분들 외에는 적색계 멜라닌입니다. 파스텔한 옅은 염색은 충분한 탈색을 필요로 합니다. 대한민국 헤어 디자이너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감정 케어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거 블로그로 한번 읽어보셔도 재밌을 거예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또 읽으면은 또 다른 재미가 있거든요. 제가 밑에 링크를 적어 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터치하시고 들어가시면 블로그로 바로 이동이 됩니다. 오늘도 감정 케어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김인규였습니다.